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K방역이라 불릴 만큼 한국의 의료 능력을 전 세계에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인기에 일본이 편승해서 가려다가 제대로 딱 걸려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기미 크림 온라인 광고에 한국 외상외과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학교 병원 교수를 무단 도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죠. 마치 이 교수가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이 교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광고인데요. 몰치각한 일본 일부 기업들이 한국 유명인의 사진을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현지 매체인 니테르 뉴스24는 웹사이트의 비열한 거짓 광고 수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온라인 배너 광고에 한국 외과 의사의 사진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고발하였는데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광고를 클릭하고 나면 제품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만 첫 이미지의 의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판매사와 광고사의 문의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기자에게 무단 도용된 사진에 나온 의사는 미용과 무관한 한국의 저명한 외과의사이다. 사진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으니 빨리 삭제해달라고 호소하였다고 밝혔죠. 실제로 이 교수의 사진은 기미 크림 외에 일본의 다이어트 약 광고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온라인 배너 광고에는 이 교수의 얼굴과 함께 의사가 질려버린 갱년기 90%가 살을 못 빼는 이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일부 기업이 국내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교수만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8월 방송인 안영미 씨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화보 사진이 일본의 왁싱숍 광고에 무단 도용됐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씨가 게시한 광고에는 육회전신 제모라는 광고 문구가 일본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안 씨는 자신의 SNS에 일본 업체의 불법 도용 사진을 캡처해 올린 뒤 그만해라며 불쾌감을 그대로 표출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9일 얼굴이 나온 사진을 무단 도용했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초상권을 인정하지만 명성의 재산 가치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말하였죠.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사진, 명성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일본의 악덕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혹시나 무단 도용한 것이 걸리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한국의 저명 인사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한국 문화에 편승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우리의 문화를 당당하게 보이며 국제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에 패럴림픽의 의미를 더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각국의 제외한국문화원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2020 도쿄 패럴림픽을 맞아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한다고 밝혔죠. 이번 행사들은 패럴림픽 최초로 정식 종목된 태권도를 비롯해 고된 훈련을 이겨낸 여러 종목들의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들을 세계 각국의 제외한국문화원을 통해 홍보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먼저 주일 한국문화원은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에 맞춰 평화의 하모니 공연을 개최하여 한일 예술가 간 교류 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첼리스트 박현아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미요시 아키코의 협연 무대가 진행되었는데요. 태권도는 패럴림픽 최초로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는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과 협력하여 태권도 홍보 및 품새 영상을 8월 한 달간 문화원 누리소통망에 소개하였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문화원 SNS를 통해 태권도 퀴즈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는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기념 태권도 시범과 공연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죠. 선수단 격려와 응원은 한국의 K-팝의 현지 수어를 입혀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현지 수어 언어 단체와 협력해 K-팝 가사를 수어로 표현하며 선수단을 응원하는 수어로 응원하기 캠페인을 패럴림픽 기간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도
K-팝 뮤직비디오의 수어 동작을 현지인과 함께 배워보는 카드 뉴스를 19일 문화원 SNS를 통해 게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정열 해외문화홍보원 원장은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 비장애인이 상호 이해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이 즐기고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고 밝혔죠. 이처럼 한국이 도쿄 패럴림픽에 한류 콘텐츠를 합치면서 패럴림픽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스포츠 스타가 일본의 귀화마저 거절하며 한국인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733회에는 끝까지 간다 특집을 맞아 2020 도쿄올림픽에서 활약상을 펼친 국가대표인 오진혁, 김우진, 안창림, 김정환, 구본길이 게스트로 출연하였는데요. 이날 유도 남자 73kg 이하급 동메달리스트 안창림은 자신에게 태극마크가 더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본에 넘어가셔서 아무래도 어릴 때 당시 차별도 많이 받고 힘든 상황에 국적을 지키셨다. 그래서 제가 태극마크를 따는 게 더 꿈이었고 일본에서 귀화제에 받았을 때도 그건 아니다 해서 여기로 넘어왔다고 설명하였죠. 이어 그는 일본 이름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였는데요. 일본에서도 안창림으로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안창림은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거의 못 읽는다.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안을 일본에서는 야스라고 읽을 때도 있다. 야스라고 하면 아니라고 한다고 소개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안창림은 일본 귀화를 포기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아예 없다.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충격을 받기도 했다. 아무래도 선후배 관계, 제가 있던 일본 학교에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반말 쓰고 친한 분위기였는데 바로 한국 대표팀에 들어가다 보니 적응이 안 됐다. 이제는 괜찮아졌고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였죠. 이처럼 안창림 선수는 일본에서 제1교포에 대한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이 한국인임을 당당히 증명해내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안창림 선수처럼 우리 모두가 한국의 대표임을 생각하고 일본의 차별과 역사 왜곡을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